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계량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스탁 앤 왓슨 교과서 다들 아시죠? 펼쳐보면 정말 강력한 무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생성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비장의 카드, 바로 도구 변수랑 일반 정률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OLS가 왜 때때로 엉뚱한 답을 내놓는지 그 한계부터 확실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TSLS라는 아주 영리한 해결책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 통계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GMM이라는 더 큰 그림, 거대한 프레임워크까지 함께 탐험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계량 분석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OLS. 정말 훌륭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OLS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뭐랄까 고장난 나침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답은 이미 아시겠지만 정답은 아니옵니다. 특히 내생성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끼어들 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변수 X가요, 사실 결과 Y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 요인, 즉 오차항 U랑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러면 OLS는 이 둘을 제대로 분리해내지 못하고 결국 편향된, 그러니까 엉터리 답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 변수, 즉 IV라는 해결사를 부르는 겁니다. 이 도구 변수 Z의 역할은요, 비유하자면 내생성으로 오염된 설명 변수 X에서 순수하게 Y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 깨끗한 신호만 쏙 골라내는 일종의 필터 같은 거예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바로 이 수식 19.46 보이시죠? 여기에 별표 5개, 아니 10개는 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도구 변수의 존재 이유이자 도구 변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값이죠. Z와 U의 곱의 기대값이 0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데려온 이 해결사 Z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다른 요인들, 즉 오차항 U와는 정말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생성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는 도구 변수 분석 전체가 그냥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가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한 도구 변수를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바로 2단계 최소제곱법, TSLS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TSLS는 딱 2단계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1단계. 먼저 내생성으로 오염된 변수 X를요, 우리의 도구 변수 Z로 회귀 분석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로지 Z의 힘으로만 설명되는 정화된 X, 이걸 우리가 X-햇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이제 원래 오염된 X는 과감히 버리고 1단계에서 만든 이 깨끗한 X-햇을 가지고 Y에 대한 OLS를 돌리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논리적이죠? 자, 그리고 수학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 2단계를요, 지금 보시는 수식 19.48처럼 단 하나의 멋진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간에 보이는 PZ, 바로 이 녀석의 핵심입니다. 사형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X라는 변수에다가 Z라는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럼 Z라는 공간 위에 X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가 바로 X-햇이고 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연산자가 바로 PZ입니다. 이 행렬 하나가 1단계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향에 없는 추정값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추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얼마나 넓고 좁은지를 알아야 이걸 제대로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바로 이 추정량의 분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복잡한 수식 19.49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공식은 현실 세계처럼 오차항의 분산이 막 제멋대로인 상황, 즉 이분산성을 고려한 아주 튼튼한, 아주 일반적인 분산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한 표준오차를 우리가 강건한 표준오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만약 우리가
에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차항의 분산은 항상 일정하다고 치자라는 아주 강한 가정, 즉 동분산성을 받아들인다면 분산 공식은 19.55처럼 아주 예쁘고 간단해집니다. 앞 슬라이드의 그 복잡한 식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죠? 바로 이게 계량 경제학의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 중 하나입니다. 강한 가정을 하면 분석은 간단해지지만 만약 그 가정이 틀렸을 경우엔 결과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TSLS, 정말 강력하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TSLS는 사실 더 거대하고 유연한 하나의 방법론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에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그 큰 그림, 바로 GMM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변정률법 GMM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MM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 이론으로부터 풀어야 할 방정식들, 이걸 모멘트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여러 개 얻었다고 칩시다. GMM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이 모든 방정식들의 답을 동시에 그리고 가장 가깝게 만족시키는 최적의 해, 즉 모수를 찾아주는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론입니다. 바로 이 수식 19.662 GMM의 정수, 그 핵심입니다. TSLS 공식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저 중간에 있는 가중행렬 A입니다. TSLS는 이 자리에 딱 정해진 행렬만 썼지만 GMM은 이 A를 데이터에 맞게 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 결과 TSLS보다 더 효율적인, 다시 말해 분산이 더 작은 추정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분산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의 추정치가 진짜 값에 더 가깝게, 더 정확하게 꽂힌다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정밀한 저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최적의 가중행렬 A는 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보통은 지금 보시는 19.68처럼 두 단계에 걸쳐서 찾습니다. 1단계에서 일단 대략적인 추정치를 한번 구하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2단계에서 최적의 가중행렬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R이나 스타타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GMM을 실행하면 그 내부적으로 바로 이런 스마트한 과정이 착착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뿜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첫째, OLS는 내 생성 앞에서 편향된 답을 내놓는다. 둘째, 그래서 도구 변수라는 해결사를 불러 TSLS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셋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TSLS를 포함하는 더 넓고 강력한 프레임워크인 GMM을 배웠죠. 특히 기억하실 점은 데이터라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이분산성이 의심될수록 GMM이 TSLS보다 더 정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대체 뭘 써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정해진 답은 없다. 세상에 완벽한 완능 추정법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데이터와 여러분의 연구 질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을 뿐이죠. 항상 여러분이 세운 가정을 의심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현명한 분석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